송이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0대 남성으로 지방 중견기업에서 연봉 적지 않게 벌고 있으며 30대 중반의 짧은 연애 기간 동안 아내가 임신하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외모가 뛰어난 편으로 처음 접근할 때는 무척 무시당했지만 끝까지 매달린 끝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임신 4대 5개월 차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우리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쳤다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가끔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때린다고 크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외식이나 선물로 달래보기도 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후 우리 사이의 잠자리는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아내는 아이 때문에 못한다고 하거나 살을 빼오면 해주겠다고 하며 피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자궁 내 피임 기구를 시술했지만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1년에 겨우 한두 번 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바람을 피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후 병든 아버지를 돌보며 고아처럼 살아왔기에 가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 나오는 술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과 회사만을 오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차가 낡았다며 새 차를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직 더 탈 수 있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좋은 차가 필요 없지 않냐고 하자 아내는 여러 가지 트집을 잡으며 며칠을 괴롭혔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보게 되었고 낯선 남자와의 대화 내용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다정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결국 만나는 남자라고 자백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바람을 핀 것이 맞냐고, 잠자리를 가졌냐고 하니 당당하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에 화가 나서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의 뺨을 3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칼을 들어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려다 몇 가닥 잘리는 걸 보고 멈췄습니다. 그 순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내가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아내에게 욕을 하고 결혼 후 처음으로 물건을 부수었습니다. 1시간 동안 추궁하며 상간남과 삼자대면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마음에 들면 가라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결혼 후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백 번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아내에게서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보니 이미 모든 전화 목록을 지워버렸습니다. 큰 애와 작은 애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미안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돌변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너 이거 하나 때문에 앞으로 내 위에 서려고 하지 마라며 당당하게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몇 시간 후 장모님이 전화해서 왜 집을 나갔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자 장모님은 왜 핸드폰을 뒤져서 이 사단을 만드냐며 화를 냈습니다. 처형에게 전화했지만 처형도 바람핀 건 잘못했지만 제부도 때렸으니 따로 봐야 한다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0수년 동안 나는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나를 무게중심 가족의 돈 벌어오는 기계로 여겼던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취학인 둘째가 엄마가 없다며 울었습니다. 어릴 적 내 모습이 떠올라 엄마에게 전화해달라고 보채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들을 챙기고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둘째의 머리를 묶어주고 옷을 입히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며칠 후 장모님이 전화해서 아내와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모님은 이혼할 거냐, 용서하고 살 거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전혀 잘못한 기색 없이 당당했습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철없이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각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도 나에게 원하는 내용의 각서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 충실하고 외도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외도 발각 시 위자료 지급과 즉각 이혼한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아내는 양말과 팬티를 뒤집어 놓지 않기, 옷을 빨래통에 넣기,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기 등을 적었습니다. 외도와 양말이 동급 취급되는 상황에 장모님도 나에게 생활을 똑바로 안 해서 딸이 그렇게 되었다며 동급 취급했습니다. 각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작은 애 방을 꾸며주고 아내와 합방하려 했지만 아내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핸드폰 번호를 바꿔 상간남과 차단시킨 것 외에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철없는 두 아이를 데리고 기독교 이단 사이비 종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미쳐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요즘은 큰애가 정말 내 아이가 맞는지 의심도 듭니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아 친자 확인을 하려 했지만 사실이든 아니든 아이와 나 모두에게 큰 충격일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이때까지 고생하며 꿈꿨던 소박한 가정이 깨질까봐,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을 망칠까봐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